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3학년도 약식농 술고사 대비 국어 모의고사 14의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항상 수업 시간에 다 다루고 있는 것들이어서 재심은 충분히 인지를 하셨을 것이고요. 먼저 1번에서 1번 문제를 봅니다. 덤핑과 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한 WTO 행동의 차이점을 서술하시오인데 여기에 관한 정보는요. 마지막 단락에 있었습니다.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는 관세법이라는 법률 안에서 반덤핑 관세와 상계 관세를 조항으로 두고 있는데 많은 나라에서도 이와 같이 한 법률이나 다른 조항이 들 다루고 있다. 한편 WTO는 자 여기부터 정보가 제시됩니다. 국가와 국가들의 정부로 이루어진 기구이기 때문에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보조금 지급 행위를 직접 규제하기도 하고 상대국의 보조금에 대한 국가의 대응을 규율하기도 한다. 반면 덤핑과 같은 기업의 행위는 직접 규율하지 않고 이건 기업의 행위이기 때문에요. WTO가 직접 규율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간접적인 규율을 받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덤핑 행위에 대해 국가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만을 다룬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WTO 행동의 차이점이니까 그대로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키는 뭐였냐 하면요. 보조금은 직접 규제가 가능하다. 반면에 덤핑은 기업의 행위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규제할 수밖에 없다. 라는 말들을 요 문장을 그대로 가지고 와도 좋고요. 이렇게 옮겨 써도 좋습니다. 2번은 보조금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국가에서 상계 관세를 취하기 위해 보조금이 갖추어야 할 요건 세 가지를 쓰세요인데요. 서술하시오인데 이것도 역시 위쪽에 보시면요. 정보가 다 나와 있죠. 그죠? 보시면 보조금 지급이 원인이 되어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입은 국가는 상계 관세 조치를 취하려면은 보조금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첫째는 상품 무역과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둘째는 정부 또는 공적 기관에 의한 재정적 기여로 인해 수요자에게 혜택이 발생되어야 한다. 셋째는 특정 기업 또는 산업 혹은 특정한 지역 내 특정 기업 또는 산업에 한정되어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 이게 특정성이 있어야 한다는 요 부분들이 그대로 답안에 작성이 되면 될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첫째, 둘째, 셋째. 첫째는 상품 무역과 관련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둘째는 정부 또는 공적 기관에 의한 재정적 기여라는 말은 돈을 줬다는 얘기예요. 재정적 기여로 수요자에게 혜택이 발생해야 한다. 수요자는 특정한 기업이나 집단 등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셋째는 특정 기업 또는 산업 혹은 특정한 지역 내에 한정되어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 즉 제한되는 특정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본문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죠? 그 부분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안이 만들어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러 갑시다. 3번 문제는 이 글에서 고난과 역경의 삶을 살고 있는 개족의 삶의 속도를 나타내고 있는 시어를 찾아서 수술하는데 대단히 많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그날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글에 되게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펄과 물속에 오래 담겨있어 부르튼 맨발 이게 역경과 고난 속에 살아온 개조개의 모양이잖아요. 그죠? 이 개조개가 최초의 국리인 듯 가장 오래 하는 국리인 듯 천천히 발을 거두어 갔다. 저 속도로 시간도 길도 흘러왔을 것이다. 내가 저 속도가 가리키는 게 바로 개조개가 보낸 시간과 역경의 시간들을 나타내는 말은 그러면 천천히가 돼야 되겠죠. 천천히가. 그죠? 되게 많이 틀렸었습니다. 그런 어떤 시어는 천천히였어요. 천천히. 그 다음에 RH 시어 중 활용 과정에서 어미가 변하는 불규칙 용언에 해당하는 걸 쓰라라고 했습니다. 먼저 걷다부터 살펴보면요. 걷다는
원래 어간이 디귿이었는데 여기 디귿이잖아요. 그죠? 여기에 활용을 하는 과정에서 디귿이 리얼로 바뀌었으니 어간의 모양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얘는 어간이 변하는 디귿 불규칙. 디귿 불규칙은 어간이 변하는 불규칙. 그 다음에 웃다는 아어를 붙여서 웃어라고 그대로 활용해서 어간의 모양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얘는 규칙 활용을 합니다. 잡다도 마찬가지죠. 그죠? 잡 뒤에 아가 왔고 어간의 모양도 아가 그대로 있고 그럼 얘도 역시 규칙 활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르다를 쓴 친구들이 많은데요. 마르다는 보셔요. 마르다 더하기 아를 했는데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리얼이 나타나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르 불규칙이고 러 불규칙은 어간이 변하는 불규칙입니다. 그 다음에 이르다, 어디 도착하다는 이르다 뒤에 어를 붙였어요. 그죠? 그럼 어 자리에 어가 나타나지 않고 러가 나타나서 이르러라고 활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간의 모양은 그대로 있고 어미가 어에서 러로 바뀌어 있는 이 러 불규칙이고 이 러 불규칙이 어미가 변하는 불규칙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하다는 역시 일하다, 지금 하다 뒤에서 아나, 어가 나타나면은 모양이 뭐가 된다 그랬니? 하여 하고 아어 자리에 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얘 이름이 여불규칙이고 여불규칙은 뭐가 변하는 불규칙? 어미가 변하는 불규칙. 그래서 어미가 변하는 불규칙은 이러다와 일하다를 작성했어야 되죠. 어간이 변하는 불규칙, 어미가 변하는 불규칙 대단히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꼭 챙겨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하러 가겠습니다. A에 드러나는 화자의 상황을 조건에 맞게 들어 쓰십시오 라고 했는데 A가 이 부분입니다. 그럭저럭 얻은 보리를 들고 가기 어려웠어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죠? 그죠? 유배를 와서 본인이 밥값을 할 수 없어서 그래서 보리, 이제 곡식을 동양을 하러 가서 보리를 얻었습니다. 근데 이 보리를 누가 옮겨주겠냐고 자기가 져 볼 거라고 얘기하죠. 그치? 그래서 이 보리를 쥐고 나니까 쓰고 있는 갓은 숙여지고 옷은 거추장스러워졌고 그래서 변통을 했지요. 넓은 섬에 구겨질러 품속으로 넣고 보니 뭐 아주 이상한 것 같지는 않았다. 근데 이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믿어지지 않아요. 아마도 꿈이고 일마다 꿈이다. 동냥도 꿈이고 등짐도 꿈이다. 이 동냥과 등짐이라는 게 5번 문제가 얘기하고 있는 화자의 신부는 양반이고요. 이와 어울리지 않는 행동 두 가지가 방금 나왔던 동량과 등짐을 얘들을 키워 들어가지고 그죠? 양반인 신분 하자는 양반임에도 불구하고 동양과 등짐을 쥐고 있다 정도 그지? 동량을 하고 등짐을 쥐고 있다 정도를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B에 드러난 화자의 심리를 봅시다. 조건에 맞게 쓰라는데 외부적 환경과 내면적 심리를 밝혔을 때 둘 사이의 상관관계를 드러내는 이음절의 단어를 포함하여 쓰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여기 B가 지금 사라졌는데 여기 원래 B가 있어야 됩니다. 이 B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지에 남아있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여기 프린트 제 파일이 없어서 그렇지 그 B 부분은 자 여기가 설을 맞이해서 되게 풍성한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죠. 화자의 외부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화자의 내면에는 이 설을 맞이해서 고향을 어제 떠나온 게 어제 같았는데 벌써 1년이 지났다. 그래서 섭섭하다. 새해 인사를 드리지 못하는 게 섭섭하고 부모님은 더 늙어가고 있고 공교 화준 아내를 가리키는 말이라 그랬죠. 아내와의 소식은 늦어져 가고 있고 자식은 이제 6살이 되었을 거다. 내가 아니란 다른 사람이라도 내 서름을 서럽다 할 것이다. 그래서 화자는 지금 이 풍성한 외부적인 설날이라는 조건을 맞이했습니다마는 내면적으로는 혼자 보내는 설이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을 더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외부적 환경과 내면 두 사이의 상관관계는 그래서 뭐가 돼야 됩니까? 대비를 쓰거나 대조를 써야 됐고요. 그러니까 외부적 환경은 풍성한 설날의 모양, 내면적 심리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
그 다음 둘 사이의 상관관계는 대비와 대조다. 요 키워드들을 가지고 답을 써주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7번 하러 갑시다. 7번은 가의 서사적 역할을 조건에 맞게 서술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가에 보시면은 이 소년이죠. 이 소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 이 소년은 익준의 아들이죠. 익준의 아들이 엄마가 죽고 그 엄마의 죽음을 알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평소 잘 가던 만기의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소년의 말을 통해서 만기는 정확히 알지 못했던 익준의 경제적인 사정, 익준의 집안의 경제적인 사정을 짐작하게 하죠. 그래서 만기가 뭐라고 쓰면 됩니까? 익준 가정의 경제적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정도로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글에 드러난 시대상으로 적절한 것의 기호를 모두 쓰세요. 이 글에서 익준이 직장을 가질 수 없는 이유들 중에는 어떤 게 있었냐 하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윤리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지? 윤리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불의와 부조를 견디지 못한 사람들의 집단까지는 알 수 없고요. 그 사람은 익준의 모양으로 짐작할 수 있는데 이 집단까지는 알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의 지금 정부 보조금도 뭐 없습니다. 한국 상인을 믿지 못하는 외국인의 모양도 뭐 나와 있죠. 한국인 상인을 믿지 못하는 외국인의 모양은 어디에 나와 있었냐면 외국인을 한국 상인의 물품 그 가격이나 질에서 도무지 신용을 할 수가 없었다 하는 부분이 나와 있으니 답은 기업과 리얼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잉여인간의 의미, 잉여라는 말이 나머지 뭐 이런 거라 그랬습니다. 그죠? 이 글에서는 무능력한 또는 무기력한 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게 잉여라는 말의 의미라고 보자면 주어진 복에 찾아 서술해 봅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원만하지 못한 인간관계에 관한 얘기는 아니었고요. 가난을 이겨내기 위해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잉여 인간에 해당하는 사람에는 누구도 있다 그랬는데 봉우라는 그 친구도 있다 그랬죠. 그죠? 그는 뭐 가난하고 관계있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익준도 행동하지 않지는 않죠. 뭔가를 해보고 싶어 합니다만 뜻대로 되지 않는 거죠. 그지? 이들은 이게 전후 상황에서 6.25 이후에 사회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라고 쓰는 게 가장 적절한 답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3번을 답을 써주셨으면 됐을 겁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모의고사 14의 풀이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